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책 80, 81쪽 실생활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비율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에서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숫자로 계산하여 나타낸 값이 바로 비율이라고 했는데요. 비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었나요?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어 주면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이렇게 나타내면 분수로 비율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오늘 비율은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실생활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경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속철도를 타고 2시간 동안 서울에서 광주까지 약 300km를 갔습니다.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을 알아봅시다. 친구가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을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아보아야 할 것은 바로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이겠지요?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그러면 앞에 있는 걸린 시간이 바로 기준량이 되겠네요. 간 거리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이라고 했지요? 기준량은 걸린 시간 분의 비교하는 양은 간 거리입니다. 걸린 시간은 2시간이 걸렸다고 했고요. 간 거리는 약 300km를 갔다고 했네요. 약분해주면 2 1은 2, 2 1은 2, 2 50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을 계산했더니 150이 되었습니다. 이 150이라는 비율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을 우리는 속력 또는 속도라고 하고요. 150이라는 비율은 1시간에 150km를 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서울과 강원도의 인구와 넓이를 조사한 표입니다. 두 지역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비교해 봅시다. 비율은 반올림하여 자연수로 나타내라고 했네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빨간 부분은 서울, 초록색 부분은 강원도지요. 한눈에 보기에도 서울이 강원도에 비해서 훨씬 좁고 강원도가 훨씬 면적이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할 것은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준량이 될까요? 뭐뭐에 대한 이라는 말 앞에 있는 바로 넓이가 기준량이 되고 인구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비율은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넓이 분의 인구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인구를 넓이로 나누어 준 것이지요. 그럼 서울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인구는 985만 7천명 나누기 넓이는 6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계산기를 이용해 볼게요. 985만 7천명 나누기 605는 16,292.56입니다. 적어 볼게요.
비율은 반올림하여 자연수로 나타내자고 했으니까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면 되겠지요? 소수 첫째 자리가 5이면 반올림이 되겠네요. 16,293이 됩니다. 이번에는 강원도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구해보겠습니다. 강원도의 인구는 155만 나누기 16,875제곱킬로미터입니다. 155만 나누기 16,875 91.85가 나오네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볼까요? 소수 첫째 자리가 8이니까 1이 올라가지요? 약 92입니다. 이제 비율을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이 자료를 해석을 해볼까요? 두 지역 중 인구가 더 밀집한 곳은 어디인가요? 자, 밀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빽빽하게 모여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서울과 강원도 중에 어느 지역의 인구가 더 밀집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바로 서울입니다. 왜 그럴까요?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서울이 더 높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구한 비율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자면 우리는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계산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로와 세로가 각각 1km인 땅 안에 몇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똑같은 면적 안에 서울은 16,293명이 살고 있다는 뜻이고요. 강원도에는 92명이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인구가 더 밀집한 곳은 어디일까요? 그렇지요. 바로 서울입니다. 이유도 마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서울이 더 크기 때문에 서울이 더 밀집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번과 2번에서 각각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비율을 구해 보았고 비교를 해 보았어요. 3번은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고 문제를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시작! 풀어보았나요? 함께 볼게요. 교실의 벽을 꾸미기 위해 흰색 물감과 검은색 물감을 섞어 회색 물감을 만들었습니다. 지혜는 흰색 200ml에 검은색 6ml를 섞었고요. 슬기는 흰색 250ml에 검은색 10ml를 섞었습니다. 누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운지 비교해 봅시다. 더 어두우려면
흰색 물감에 대한 검은색 물감의 비율이 누가 더 높은지를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혜 먼저 볼게요. 지혜가 만든 회색 물감에서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기준량은 흰색 물감이지요. 비교하는 양은 검은색 물감입니다. 비율은 흰색 물감분의 검은색 물감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요? 지혜가 사용한 흰색 물감은 200ml 분의 검은색은 6ml 사용했습니다. 2로 약분해주면 100분의 3이 되겠지요? 소수로 나타내 줄 수 있겠네요. 0.03입니다. 이번에는 슬기가 만든 회색 물감에서 흰색 물감량에 대한 검은색 물감량의 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준량은 흰색 물감이고 비교하는 양은 검은색 물감이지요. 슬기가 사용한 흰색 물감은 250ml 분의 검은색 물감은 10ml입니다. 5로 계산해 볼까요? 5, 5, 25, 50분의 5, 20이에요. 위에서 계산한 것처럼 소수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50에 2를 곱해서 100으로 만들 수 있겠지요? 100분의 4. 소수로 나타냈더니 0.04입니다. 흰색 물감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이 지혜는 0.03이고요. 슬기는 0.04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울까요? 그렇지요. 슬기의 회색 물감이 더 어둡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슬기가 만든 회색 물감에서 흰색 물감에 대한 검은색 물감량의 비율이 지혜보다 더 높기 때문이지요. 그 밖에도 우리 주변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 볼까요? 전체 타수에 대한 안타수의 비율로 야구선수의 타율을 구할 수 있어. 타율은 야구선수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록 중에 하나인데요. 친구의 말 그대로 야구선수의 타율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비율을 구할 때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이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타수에 대한 안타수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전체 타수가 기준량이 되고요. 안타수는 비교하는 양이 되겠지요. 그러면 야구 선수의 타율은 전체 타수분의 안타수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 타자가 경기에서 4번 타석에 섰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의 안타를 쳤다면 타율은 4분의 1이 되는데요. 보통 타율은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지 않고 소수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0.25라고 계산할 수 있지요. 특히 야구 선수의 타율에서는 이 소수를 가지고 할푼리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율을 소수로 나타냈을 때의 첫 번째 자리를 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리는 푼이라고 하고요. 만약 세 번째 자리 숫자가 있다면 이것은 리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야구 선수의 타율을 계산했더니 0.25라면 그 선수의 타율은 2할 5푼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거리의 비율로 축척을 나타낼 수 있어. 축척이라는 것은 실제 거리를 지도상에서 줄여서 나타낸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찾아볼까요?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거리. 그러면 실제 거리가 기준량이 되고요. 지도에서의 거리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축척은 실제 거리 분의 지도상에서 나타낸 거리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소금물 양에 대한 소금량의 비율로 소금물의 진하기를 알 수 있어. 소금물의 진하기는 기준량분에 비교하는 양. 기준량은 소금물이라고 했어요. 소금물 분에 비교하는 양, 소금의 양.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요. 소금물 안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나요? 그렇지요. 소금과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양과 물의 양을 합한 것이 바로 소금물이지요. 그리고 소금의 양. 이렇게 소금과 물의 양을 합한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을 계산하면 소금물의 진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고속철도의 속도, 인구 밀도, 물감에서의 조색 비율, 또 야구선수의 타율, 지도에서의 축적, 용액의 진하기 등등 다양한 경우에서 비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속력이나 인구 밀도 등등 경우에 따라서 사용되는 단위는 모두 다르지만요. 모두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로 계산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들은 익힘책 54, 55쪽 풀어보면서 복습해 보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